네이버 같은 데 보시다 보면 비스포크 전문 예복샵이라고 해서 이런 팔자 뜨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린 곳이 있어요. 뜨는 모습이 팔자라고 해서 이걸 팔자뜨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대표님? 맞아요. 네, 팔자로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뜨는 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볼륨감, 라펠의 볼륨감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촘촘하게 뜨잖아요. 네, 이걸 듬성듬성 뜬다면은 접착과 다를 게 없어요. 네, 왜냐면은 촘촘하게 떠야지 그 사이에 공기도 안 들어갈 테고, 네, 뭐 더 튼튼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촘촘하게 뜨는 거고, 네, 지금 게싱이랑 네. 그다음에 이 양복 앞판의 라펠 부분을 지금 연결하는 작업인 거죠, 결국. 어쨌든 이거는 지금 비스포크 공정 중에서 라펠을 지금 앞판과 그쵸. 연결하는데 네. 라펠 부분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팔자뜨기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촘촘하게 그리고 뜨는 거죠. 팔자뜨기를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더 볼륨감도 많이 살고 더 튼튼해진다는.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 예를 들면 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뜨시는 분에 따라서 팔자뜨기를 할 때 그렇죠. 네. 뭐 길이를 더 길게 한다거나 네. 너비를 좀 넓게 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또한 그냥 우리가 뜯어볼 수는 없으니 네네. 그냥 잘했을 거라 믿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맡겨야 돼요. 양심 있는 업체한테. 왜냐면은, 네, 사실은, 아주 숙련된 기술자도 사실 저게, 네, 금방 뜨지는 못해요. 그리고, 기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옷을 한벌 만들면 이렇게 공임을 받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그만큼 옷을 만드는 제작 기간이 길어질 테고. 네, 그러니까 듬성듬성 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자체 공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집에 이렇게 작업실이 있는 샵들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촘촘하게 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직장인들이 월급 받다 보면 그쵸. 일하다 보면 좀 요령껏 하고 싶고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숙련된 기술자들도 촘촘히 뜨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네, 네.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자체 작업실을 갖고 그렇죠. 있는 샵에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조금 어쩌면은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 기술자분들의 자존심이 있어갖고 네, 글쎄요, 뭐, 촘촘하게 뜨지 않고 듬성듬성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싶어요, 저는 하여튼간. 그쵸. 네, 어쨌든 네. 대표님은 이 업계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잘 할 거라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그 원단 안에 넣는 네. 뭐 심지들, 응? 뭐 캔버스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뜯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걸 썼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팔자뜨기도 일단은 촘촘하게 떴을 거라 그쵸. 고 그럴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라펠을 뒤집어 봤을 때, 네. 바늘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비전문가가 봐서 그게 촘촘한지 아니면 듬성듬성한지는 구분을 못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팔자뜨기는 비스포크 공정에서 필요한 바느질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영상을 좀 보면 저는 이제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도화지에 뭐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 패턴이에요. 지금, 재단사들이 아까 채촌을 했잖아요. 네, 채촌한 걸 토대로 패턴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란 게 뭐냐면 결국 네,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옷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의판, 네. 그다음에 뭐 소매, 네. 그다음에 바지, 앞판, 뒷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뜨는 겁니다. 어쨌든 그 채촌한 거 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자 분께서 한마디로 옷의 설계도를 그리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채촌기 말을 잠깐 했었는데 네. 채촌기를 안 쓰고 줄자로만 잰다면 패턴을 뜨기가 어렵겠죠. 치수가 정밀하게 안 나오니까. 정밀하게 안 나오니까. 네. 물론 이제 오래 재단을 하신 분들은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규격은 있어요. 규격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뭐 가슴둘레가 몇이 나오면은 어깨는 대충 몇이 나올 테고 네. 이런 어느 정도의 수치는 있는데 네. 정확한 건 없죠. 그러니까 채촌기를 써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패턴을 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치화한 건 있으나 그쵸. 사람들마다 그 수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촌기를 통해서 해야지만 네, 옷이 네. 더 잘 맞게 나올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패턴 참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재단사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패턴을 뜨신 분들이 보통 가봉도 보거든요. 가봉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의 치수를 보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신체 부위에 잘못된 부분이나 뭐 수정할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패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잘 안 뜨지만 어쨌든. 요즘은 왜 안 뜰까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재단사 월급이 일단 나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패턴보다 이제 수미주라로 많이 하는데 편하잖아요, 수미주라가. 이거는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은 구두도 이렇게 주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구두를 만들 때마다 주물을 만들면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주물에다 그냥 덧붙여갖고 입히는 경우를 보통 수자를 많이 하는데 네. 양복도 치수를 잰 거마다 패턴을 뜨려면은 이제 시간도 걸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패턴지에다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죠 지금은. 그럼 이제 수미주라는 거는 정해진 패턴지에다가 이제 그렇죠. 패턴지에 따라서 옷감을 이제 오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형이 기성복으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95, 100, 105, 110 이렇게 있잖아요. 네. 95나 100 사이즈 이렇게 단일 사이즈에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편견, 뭐 상견이 있을 테고 네. 또 편견이 있을 테고 이렇게 처진 하견이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95 사이즈에서도 체형별로 한 5가지 부류의 이제 패턴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수를 쟀을 때 가장 비슷한 패턴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잘라버리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 자기의 패턴은 없는 거죠 결국. 그럼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공정이 없다면 네. 없이 예복을 만들었다면 네네. 비스포크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죠. MTM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MTM은 이제 접착이냐 비접착으로 따지면은 사실 접착을 하는 사람들도 패턴을 뜨는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접착을 한다면은 사실 금액을 저렴하게 만들고자 접착을 쓰는 건데 네. 패턴을 뜰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패턴을 뜬다는 거는 결국은 공정을 다 넣었고 비스포크로 가기 위한 길인데 네. 접착을 하시는 분들이 패턴을 떠서 돈 들여가면서 패턴을 뜰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쵸. 그러니까 패턴을 안 뜬다면 MTM으로 분류한 게 이 공정 자체는 100% 비스포크, 그러니까 100% 아까 팔자뛰기도 네. 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원단으로 다 수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쵸. 굳이 뭐 접착으로 할 거를 네. 그죠? 아무래도 접착 같은 경우는 수미주라를 더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그럼 수미주라랑 비교했을 때 네네. 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체킹복 네네. 게이지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이지복은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맞춤 정장에서는 좀 낮은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낮은 단계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공정을 많이 뺀 거예요. 네. 이거는 체킹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수미주라는 패턴지를 규격화되어 있는 패턴지를 쓰는 거고 네. 이거는 아예 옷을 입힌 다음에 네. 뭐 만약에 100사이즈 손님이 오면은 100사이즈 옷을 입힌 다음에 네. 소매가 100사이즈도 짧을 수 있고 길 수 있잖아요. 네. 뭐 그 100사이즈 옷을 입힌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핀으로 찝어갖고 네. 공장에다가 작업실에다가 이제 뭐 몇 다시 몇 번에서 네. 소매는 몇 프로 얼마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맞춤 정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백화점에서 옷을 사갖고 수선방에 맡기는 거랑 별건 다르지 않나요? 뭐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근데 물론 이제 게이지볼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초년생일 때 네네. 맞춤 정장을 처음으로 했을 때 이제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체킹복을 통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샵에 가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원단북을 보면서 펀치북이라고 하나요? 이걸 펀치북, 예. 네, 보면서 원단을 막 고르고 소매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 그쵸. 카라킷을 어떤 걸로 할지 단추는 어떻게 할지를 막 고르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숙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게 내 몸에 맞게 뭔가 맞추는구나 하고 이제 저한테 이런 체킹복을 주시더니 이제 입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늘리고 그쵸. 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면 네. 패턴을 뜨지 않고 네. 채촌기를 통해서 채촌을 하지 않지만 네. 또 이렇게 해서 게이지복을 통해서 설마 다 팔자뜨기를 해서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게이지복을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게이지복 하시는 분들은 재단사는 없다고 봐야 돼요. 재단사가 없으니까 네. 옷을 입혀갖고 거기다 찝는 거겠죠. 재단사가 있으면 가봉의 과정이 있을 테고, 사실 체킹복을 하는 업체들 중에 가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가봉 그때 했었거든요. 그쵸. 네, 가봉을 하는 경우가 한 번 했었어요. 있는데, 글쎄요,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네. 어쨌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패턴을 안 뜨는 건 맞고, 네. 그다음에 접착 쪽에서 쓰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복으로 하시면은 뭐 내 몸 구석구석에 어떤 치수를 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쵸. 옷을 입힌 다음에 네. 모자란 부분을 이제 뜨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게이지복을 어떤 거 입히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맞추고 만약에 내년에 또 맞추러 갔어요, 그 같은 집에. 네. 근데 그때는 A-2번을 입었는데 네. 지금은 A-3번을 입힐 수도 있어요. 네. 긴 거에서 줄이는 경우가 있고 네. 짧은 거에서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옷이 같은 샵에 갔는데도 똑같은 사이즈의 옷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 체킹복도 결국적으로는 접착으로 그렇죠, 가는 접착이죠. 중간 그러니까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좀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뭐 단축구멍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단축구멍이죠. 네. 네.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걸 영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네.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영상인가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시는 분은 맞아 마도매라고 하는데 네. 뭐 단추 달고 지퍼 달고 네. 뭐 호시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마도매 실장님, 이거는 기계라는 것보다 네. 이 뒤집어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깨끗해요. 네. 단축구멍도 오래 있다 보면은 네. 올이 풀리거나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기계로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고 손으로 하면은 굉장히 꼼꼼하죠. 그런 경우가 덜하죠, 좀.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했겠네요, 단축구멍. 그렇죠. 옛날에 다 손으로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어떤 공임이 또 추가되니까 기계를 이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글쎄 공임보다는 네. 기계가 워낙 금방 만드니까 음, 손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춤 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럼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똑같은 공정을 거쳤고 똑같은 원단을 했을 때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단축구멍과 네. 기계로 한 단축구멍이 있다고 치면 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금액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네. 말씀드린 대로 저 마도매 실장님이 하시는 건데 마도매 실장님들을 쓰려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들 테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로 한 게 당연히 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금액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렇지는 말씀이시죠? 않을 거. 예, 네, 그렇죠. 네. 예.